시민권 시험이 다시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처럼 난이도를 올려 출제 문항을 20개로 늘리고 이 중 12개 이상을 맞춰야 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수사당국이 이단, 사이비 의혹을 받고 있는 한인 목사 등이 소유한 대저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로 주목받은 한인 목사는 인신매매와 탈세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저지 지역의 마사지 업소에서 불법 성매매를 해오던 60대 한인 여성 등 4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기상청이 뉴욕 일원에 다시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체감온도가 화씨 100도를 웃도는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고온의 날씨에 대기질까지 악화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발생한 산불 연기가 남하하면서 뉴욕 등 북동부 일대에서 대기질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시민권 시험이 다시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처럼 난이도를 올려 출제 문항을 20개로 늘리고 이 중 12개 이상을 맞춰야 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USCIS의 조셉 에들로 신임 국장은 25일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시민권 시험 난이도와 H-1B 비자의 발급 시스템을 바꿔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들로 국장은 시민권 취득 시험 난이도를 변경하기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금 시험은 별로 어렵지 않다며 외워서 답하기가 쉬운데 이는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시민권 문제 100개를 공부한 뒤 출제된 10개 문항 중 6개 이상을 맞춰야 하는데 이를 20개 문항 중 12개 이상 맞춰야 하도록 되돌리겠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 실시했던 방식입니다. 에들로 국장은 이민국이 조만간 이런 방식으로 시민권 시험을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영어 능력이 부족하거나 교육 기회가 제한된 난민, 고령 이민자, 장애인 등이 새로운 시험을 통과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전문직 취업 비자 H-1B에 대한 규정 변경도 예고했습니다. H-1B 비자는 다른 이민자들과 마찬가지로 미국 경제와 일자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충하는 역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H-1B 비자를 통해 고용할 경우 미국인들보다 고임금을 지급하는 회사에 혜택을 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H-1B 비자는 기업들은 우수한 인력을 저렴한 비용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하는 반면 미국인들의 일자리가 이들에게 잠식된다는 논란이 지속돼 왔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최근 외국인을 채용하기 위해 기존 근로자들을 해고한 회사들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불체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지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연방정부가 법원에서 또 패배했습니다. 법원은 연방정부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일리노이 북부 연방법원은 25일 법무부가 일리노이주와 시카고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기각 이유에 대해 지자체의 피난처 정책에 대해 연방정부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불체자들에게 피난처로 불리는 일리노이주와 시카고가 연방정부의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법이나 조례를 만들어 연방정부의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위헌이란 것입니다. 미국 헌법은 연방법과 지자체 차원의 법이 충돌할 경우 연방법을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오히려 연방정부의 헌법 위반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법원은 연방정부가 일리노이나 시카고의 법 집행 당국에 이민자 추방을 돕도록 강요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0조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정헌법 10조는 연방정부에 위임되지 않았거나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각종 권한은 주가 보유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이민자 보호도시에 대한 소송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연방정부는 지난 24일 뉴욕주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뉴욕 거주자라면 누구든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뉴욕의 운전면허 관련법에 대해서도 이민법에 위배된다면서 별도로 소송을 냈습니다. 연방수사당국이 이단, 사이비 의혹을 받고 있는 한인 목사 등이 소유한 대저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로 주목받은 한인 목사는 인신매매와 탈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엘몬테 경찰국에 따르면 25일 오전 6시께 수사 요원들이 LA 인근 터언가 지역에 위치한 한 저택에 대한 전격 수색 작전을 실시했습니다. 이 저택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악마를 위한 춤,
틱톡 컬트 세븐엠의 관련자로 지목된 한인 로버트 신 목사 등 6명이 공동 소유한 곳으로 해당 수색은 성 관련 인신매매 혐의와 탈세, 우편 사기, 돈 세탁, 코로나19 관련 범죄 등 다양한 혐의와 관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수색영장 집행엔 연방우정수사국과 국세청, 연방노동부 요원들이 합동작전을 펼쳤고 FBI와 엘몬테 경찰국이 지원에 나서는 등 연방과 로컬 수사기관들이 대거 동원됐으며 수색 과정에서 최소 6명이 수갑이 채워진 채 현장에서 억류됐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체포돼 연행된 사람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실제로 신 목사는 문제를 제기한 전 신도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으며 신도들은 신 목사 및 그의 아내 등을 상대로 사기, 강제노동, 인신매매, 성추행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해 맞서고 있습니다. 뉴저지 지역의 마사지 업소에서 불법 성매매를 해오던 60대 한인 여성 등 4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뉴저지주 패세이 카운티 셰리프국은 우드랜드팍 지역 마사지 업소에 대한 함정 단속을 펼쳐 관련자들을 성매매 행위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셰리프국은 우드랜드팍에서 성매매 의심 민원이 잇따라 접수됨에 따라 지난 23일 우드랜드팍 경찰국과 합동으로 잠복 수사를 벌여 마사지 업소 3곳에서 성매매 행위를 적발하고 여성 4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단속에선 셰리프국과 우드랜드팍 경찰 소속 수사관들이 고객을 가장해 업소에 잠입, 수사를 벌였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수사에 참여한 마이클 브래디 부국장은 일부 업소에서 일반 마사지 서비스 대신 돈을 받고 성적 행위를 제한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체포된 인물 중 63세 한인 여성 김모 씨는 맥브라이드 애비뉴에 위치한 S스파에서 성매매 알선 및 직접 시도한 혐의로 체포됐으며 중국계인 장모 씨와 왕모 씨는 또 다른 스파에서 체포됐습니다. 당국은 현장에서 성매매 수익으로 추정되는 현금 약 13,653달러를 압수했습니다. 올 여름 유난히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상청이 뉴욕 일원에 다시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체감온도가 화씨 100도를 웃도는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온열 질환 등의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오전 11시 뉴욕과 뉴저지 등 북동부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낮 최고 기온이 화씨 93도, 섭씨 34도를 기록했고 내일은 기온이 더 올라가 화씨 96도, 섭씨 36도의 무더운 날씨를 예보했습니다. 체감온도는 오늘 낮 102도, 내일은 105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화씨 100도에 육박하는 폭염을 기록한 데 이어 이틀 만에 다시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충분한 냉방이나 적절한 수분 공급이 안 되면 건강과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며 이번 폭염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야간에도 무더위가 이어져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폭염은 수요일까지 이어진 후 목요일부터 다소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동부 지역은 폭염이 이어지고 있지만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한 서부 해안 지역이 수십 년 만에 가장 쌀쌀한 여름을 맞고 있습니다. 6월엔 화씨 70도 이상 올라간 날이 5일에 그쳤으며 7월 들어서는 7일에 불과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샌프란시스코는 1982년 이후 가장 추운 여름을 맞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타임스는 이 지역을 찾은 관광객들이 예상치 못한 한여름 추운 날씨에 점퍼와 머플러 등을 사느라 예상하지 못한 지출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고온의 날씨에 대기질까지 악화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발생한 산불 연기가 남하하면서 뉴욕 등 북동부 일대에서 공기질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기상청은 대기질 주의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뉴욕주 환경보호부는 어제 미세먼지 관련 대기질 지수가 100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됐다며 대기질 건강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뉴욕주는 격렬한 실외 신체활동 자제를 고려하도록 권장한다며 영유아나 호흡기 질환 환자들은 높아진 대기오염 수치 영향에 특히 민감할 수 있다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욕주 이외의 버몬트, 매사추세츠, 뉴저지, 메인 등 동북부 지역 주들도 전날 혹은 이날부터 대기질 오염 관련 건강주의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북동부 지역의 대기질 완화 원인은 캐나다 일대 산불에서 발생한 연기가 바람을 타고 남동쪽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퀘벡주 일대는 산불 연기 여파로 대기질 지수가 나쁨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캐나다 산불로 인한 연기 확산은 최근 몇 년 동안 심각한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3년 7월엔 캐나다에서 사상 최대 면적의 산불이 나면서 이때 발생한 연기가 뉴욕시 하늘을 주황색으로 물들인 바 있습니다.
올 여름 뉴저지 지역의 폭등한 전기요금에 대해 여러 차례 보도했는데요. 그 배경에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수요를 뒷받침하는 데이터 센터 확산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올 여름 뉴저지주 트렌턴 지역 가정의 평균 전기요금은 $26, 필라델피아는 약 $17, 피츠버그는 $10, 오하이오주 콜럼버스는 $27 상승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전력시장이 워낙 복잡해 특정 요금 인상의 원인을 단정하긴 어렵지만 이번 여름 여러 도시에서 발생한 요금 급등은 데이터 센터 확산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예비 전력 확보 비용이 크게 늘어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예비 전력 가격은 동부 13개 주와 워싱턴 DC를 대상으로 매년 전력 경매를 통해 책정됩니다. 예비 전력 비용은 전기요금의 일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정용 요금이 그대로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 비용 증가분은 소비자에게 전가돼 13개 주의 가정 전기요금을 압박합니다. WP는 지난해 이 경매에서 예비 전력 가격이 무려 833%나 급등했고 이 비용이 해당 지역의 가정 전기요금에 반영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전력시장 감시를 담당하는 독립모니터 PJM에 따르면 이번 가격 급등분의 약 4분의 3은 기존 및 신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증가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보고서는 데이터 센터들이 전력망을 압도할 수 있다며 이런 방식으론 시스템이 오래 버틸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AI와 혁신 기술의 확산으로 데이터 센터 붐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전력 수요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전기요금 인상이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가 창립 37주년을 맞아 제6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5일 오후 뉴저지주 이스트러더포드에 위치한 아메리칸 드림몰에서 열린 개막식엔 한인사회와 경제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했습니다. 뉴저지 경제인협회 홍진선 회장은 6번째를 맞는 엑스포를 통해 한국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들을 미주 지역에 소개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미국에 진출을 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준비되는 회사들이 또 많이 또 참석해 주셨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미국의 진출을 진심으로 도와드리려고 하는 취지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올해는 뭔가 이제 성과를 더 크게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가한 업체들은 자사의 제품들을 미국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북미주 시장 개척을 위한 사업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우선적으로 과테말라의 카카오를 이용해서 카카오 원두, 닙스, 카카오티 이러한 제품들을 가지고 왔고요. 카카오뿐만 아니라 여러 견과류들을 이용한 캐러멜이나 넛버터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 처음 오게 되었는데요. 미국에서는 저희 먹거리들이 어떤 시장에 맞을지 저희도 지금 보러 왔고요. 엑스포에는 한국의 뷰티, 푸드, 테크놀로지, 소비재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돼 행사장을 찾은 바이어 등 방문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에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 차례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열어 한반도를 안정시키고 비핵화에 관한 사상 첫 정상급 합의를 달성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목표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김 위원장과 소통하는 데 여전히 개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전면 배격하고 있는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하면서 향후 추가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할 경우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 11일까지 2주간 해외 여행객의 휴대 농축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농축산물은 외래 병해충과 가축 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소량이라도 반입이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망고, 망고스틴 등 열대 과일이나 육포, 소시지 등 축산물이 주요 적발 품목입니다. 검역본부는 불법 반입 적발 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검역 우려 노선에 대해 엑스레이 전수 검색을 하고 과일과 축산물을 탐지하도록 훈련된 검역 탐지견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회와 뉴욕 한국문화원이 상호 협력 확대에 나섰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지난 24일 맨하탄 32가에 위치한 뉴욕 한국문화원을 방문해
오는 10월 4일 뉴욕 한인회 주최 2025 코리안 퍼레이드 및 페스티벌 행사 관련 업무 회의를 갖고 당일 문화원 행사를 퍼레이드 및 페스티벌 행사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당일 뉴욕 한국문화원에서는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인 백남준 작품 전시회가 개최됩니다. 뉴욕 한인회는 이날 오후 6시께 문화원 4층에서 한인 및 한국의 주요 인사들을 위한 리셉션 행사를 개최하고 이후 문화원에서 열리는 한국국립오페라단 초청 공연을 한인회 측 초청 인사들과 함께 관람하기로 했습니다. 30대 한인 남성이 총기를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검시국에 따르면 지난 23일 35세 한인 벤자민 조 씨가 LA 한인타운 인근 웨스트 14가에 있는 주택에서 가슴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검시국 관계자는 조 씨의 사망 시간이 이날 오후 8시 59분쯤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시국 측은 조 씨가 우울증을 앓았던 기록이 있으며 가슴 부위 총상도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가면서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96도, 섭씨 36도, 밤 최저 기온은 79도, 섭씨 26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약간 구름이 끼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목요일은 흐린 가운데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